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출족보 강의를 맡은 유두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강의는 빈출족보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빈출과 족보를 합하면 우리가 바로 원하고자 하는 그 강의인데요. 일단 빈출이라는 것은 자주 출제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까지 최근에 나온 모든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꼭 나오는 것만 쫙 뽑아서 준비한 강의가 빈출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요,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음에 보실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배운 학습자분들 또는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무조건 이론만 알고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쑥딱 풀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이 머릿속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각 챕터별로 우리가 지금 영어, 중졸 영어에서 나오는 게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빈출달로 그리고 언제 어떤 거 나왔는지를 정리한 강의가 빈출족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한 강의에서 다루는 것이 어떤 문제 나오는지 저랑 정리를 해보신다면 전혀 실전에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빈출족보 강의 오늘 1번부터 들어갈 것인데요. 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저랑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해설까지 같이 하는 그런 유익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내시고 우리 한번 1번부터 정확히 가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우리 중졸영어 검정고시에서 가장 쉽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1번과 2번에 나오는 바로 단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인데요. 자, 어휘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비중은 우리 총 중졸영어 문제에서 앞 페이지 1, 2번,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이 유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출 문제만 풀어보아도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어휘 어떤 게 나오는지 저랑 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2014년도 상반기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포함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상위어와 하위어를 아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또 평소에 그 단어를 외우실 때요, 우리가 그냥 단어의 뜻과, 그쵸, 스펠링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바로 포함하는 단어, 상위어를 같이 공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저희 기본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head는 머리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shoulder는 어깨지요. 그리고 foot은 발이고요. 그다음에 leg는 바로 무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 온몸 전체의 부분을 지금 명세해 주었다. 그럼 이것을 하나로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쵸? 답은 1번의 body가 되겠죠? 자, body는 신체, 몸이라는 뜻이고요. 2번은 food는 음식이고 3번의 flower는 그죠, 꽃이죠. 4번의 country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바로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죠? 2014년도 하반기 문제인데요.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하고 포함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포괄 또는 포함이 보이면 아, 이 단어들을 묶을 수 있는 상위어를 고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red는 빨간색이죠. blue는 파란색이고요. black은 검정 색깔이고 yellow는 노란 색깔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색깔 정답은 색깔이겠죠. 자, 지금 보기의 색깔은 딱 2번에 보입니다. 이번에 컬러는 색깔이라는 단어죠.
자, 남은 선택지 같이 단어 볼까요? 자, job은 직업이고요. sport는 스포츠, 운동이고요. 4번의 animal은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몇 개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하얀색은 white라고 하고요. 그렇죠. 갈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갈색은 brown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요 정도. 그리고 초록색은 gre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기출로 나왔으니까 요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다음번 시험에 green, white, brown 나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컬러로 골라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번은 2015년 상반기 1번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검정고시 볼 때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어휘 문제거든요. 특히 단어를 포괄하는 문제는 항상 1번 단어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명사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볼게요. 자, farmer. 자, farmer는 이 farm이라는 단어에다가 er를 붙인 거잖아요. 요 farm만 쓰시면 농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er를 붙여서 이거는 농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영어에서 er로 끝나는 것은 사람의 직업을 말할 때 er로 끝난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teacher, 그죠? teach를 하는 사람. teach가 뭐지요? 가르치다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artist, 그쵸? 이 art,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즉 예술가죠? 예술가에는 뭐 미술가, 화가나 뭐 작가 다 들어가죠? 또 무용수 다 들어가고요. 이거 예술가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doctor, 의사가 되겠죠. 자, 지금 요 네 가지 단어는 자,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말해 주는 거죠. 정답은 1번의 job으로 가주시겠습니다. 직업이죠. 자, food는 음식이고요. 자, 아까 3번의 color는 그 전 연도 기출 문제였고요. 자, 4번의 month는 달 해가지고요. 달은 1월, 2월, 3월, 4월 그런 게 바로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면 전혀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 4번도 볼게요. 4번도 똑같이 2015년도 하반기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반복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포함한 단어 찾아볼까요? 첫 번째 테니스. 자, 이건 운동 테니스고요. 두 번째 soccer, 축구겠죠. 축구. 축구가 동의어가 있죠. 축구는 soccer하고 football 둘 다 바로 그 축구라는 게 됩니다. 네. 베이스볼은 야구고요. 바스켓볼은 농구가 되겠죠. 자, 이 온갖 종류의 운동들이니까 정답은 운동이겠죠. 자, 선택지 중에 운동이 어딨나요? 그렇죠. 2번에 스포츠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의 colors는 아까 똑같은 색깔이었죠? 아니고요. 3번의 shape는 모양이에요. 자, 모양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사각형인지 원인지 어떤 세모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모양을 정리해 보자면 자, 원은 우리가 circle이라고 하고요. circle 그 전에 자, 그다음에 자, 세모는 triangle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다음에 네모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rectangular 해서 rectangular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lowers는 어떤 꽃이죠? 꽃은 뭐 튤립, 장미, 로즈 이런 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나왔다? 스포츠가 나왔다를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단어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상 문제 같이 볼게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저의 예상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1번이에요.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골라보실 건데요. 여러분, 쿡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은, 자, 쿡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요리를 하다거든요. 근데 이 쿡이 요리사라는 명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쿡은 요리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쿠커이란 단어를 요리사로 아는데 이거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쿠커는요, 그 전기 밥솥 같은 요리 도구를 쿠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커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파일럿 누군지 아시죠? 비행 조종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nurse는 간호사죠? 간호사. 그리고 writer는 write, 뭔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죠. 자, 지금 보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업이 되겠죠? 직업 어딨죠? 네, 3번에 job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직업군도 이렇게 예상 문제를 통해서 알면 전혀 어렵고 틀린 문제가 없겠죠? 네, 이렇게 3번으로 정리해 줄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어휘인데요. 자, 우리 아까까지 본 거는 어휘 문제에서도 그 포함어, 포괄어, 즉 상위어를 고르는 문제였죠. 근데 어휘의 두 번째로 나오는 유형은 바로 단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단어를 주고요. 그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늘 하나씩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전혀 유형이 달라지지가 않아. 똑같아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특히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바로 위어, 반의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위어는요, 같은 뜻을 가진 것이냐 그거고, 반의어는 상반되는 뜻을 가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단어를 주고서는 그 관계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가 반대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상반기 2번인데요. 이렇게 지금 볼 두 번째 어휘 유형은 2번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거랍니다. 자, 볼게요.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의 의미 관계라는 것은 유의어인지 아니면 반의어인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만 나머지 셋과 다른 거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low는 낮은 이란 뜻이고 high는 높은 거죠. 이 두 개는 반의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big은 큰 거고 large도 큰 거죠. 이 두 개는 바로 유의어 관계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 slow는 정말 천천히 늦은 거고 fast는 빠른 거죠. 자, 반의어 관계에 있는 거고요. 4번에 easy, 쉬운 거고 difficult는 어려운 거죠. 자, 반의어 관계에 있겠다. 자, 즉 1번과 3번과 4번은 반의어고요. 2번에 바로 big과 large는 유의어, 동의어니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다 해석을 하셔서 저 관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이것도 2014년도 하반기 2번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단어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clean은 깨끗한이고 dirty는 더러운 거죠. 자, 이거는 반의어 관계고요. old는 늙은, 나이가 많은 이고요. young은 되게 젊은 거죠. 자, 두 개도 반의어 관계고요. tall은 키가 큰 거고 short는 키가 작은 거예요. 이것도 반의어 관계죠. 자, 근데 4번에 wise는 상당히 현명한 거죠. 현명한 것과 그 다음에 smart는 똑똑한 거.
현명하다고 똑똑하는 똑같은 뜻이죠. 상당히 유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어가 절대 아니고 유의한 관계에 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번에 정답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쭉 다 봐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정답은 4번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 2015년도 상반기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형용사를 거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단어 외우실 때 특히 명사와 형용사는요, 우리가 1, 2번을 위해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명사 관련된 문제였죠? 아까 그 상의어, 그 포괄어, 포함어요. 근데 이렇게 2번은 형용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형용사를 외우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rich는요, 아주 부유한, 돈이 많은 뜻인데요. 2번의 poor은 돈이 없는 뜻도 있지만 뭐 가난한 또는 상당히 불쌍한 여러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poor는요, 돈이 없는, 그쵸? 가난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바로 반의어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다음 2번은 long은 엄청 긴 거예요. 긴 거고 short는 짧은 거죠. 그러니까 반의어 관계에 있다고 보시고요. 3번의 big, 큰, large, 큰. 아까 나왔던 거죠.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게 바로 검정고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크고 큰 거니까 똑같이 나오고요. 자, old는 나이가 많은 늙은 거고 요 short는 앞에 똑같이 적은 거였지만 이 0은 나이가 적은 거예요. 자, 0은 나이가 적은 거고 short는 키가 적은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ol드와 0은 이렇게 반의어고요. short는 long하고 반의어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늙은, 젊은, 큰, 긴, 짧은, 부유한, 가난한 해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의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8번 2015년도 하반기 2번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죠? 최근에 나온 문제일수록 그 전에는 안 나왔던 문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나 약간 어려운 거 섞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아마 처음 본 단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buy는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죠. 네. 자, 물건을 사다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purchase라는 어려운 동사가 있거든요. 적어서 같이 외우도록 하고요. sell은 사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겁니다. 팔다. 그래서 얘 두 개는 반의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push는 밀다고요. 왜 문을 밀죠? push. 근데 pull은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밀고 잡아 당기는 거는 반의어의 관계에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start는 시작을 하는 거죠. 자, begin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두 개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게 시작하다는 우리가 약간 유의 단어가요. depart라는 출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의 단어로 같이 한번 외워두겠습니다. 자, 이건 유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다음 4번에 open은 열다죠. close는 닫다죠. 그래서 이거는 반의어 관계에 있겠다. 그럼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휘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원래 검정고시는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문제를 똑같은 시간을 줘가지고 푸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검정고시는요, 좀 쉬운 거는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이 문제는요,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1번에 big하고 small이 있어요. 자, big은 큰 거죠. 우리 아까 big의 동의어가 뭐였죠? 그죠? large라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큰 거예요. 큰 거. 네. 자, small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큰하고 작은은 반이어 관계에 있는 거고요. clean의 뜻은 무엇인가요? 깨끗한 거죠. 네. dirty는 더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이어 관계에 있고요. tall은 키가 큰 거고 short는 반대말 작은 거니까 이것도 반이어 관계인데, 자,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자, speak은 말을 하는 거죠. talk도 말을 하는 거죠. 동의어입니다. 유의어입니다. 자, 몇 개 더 써볼게요. say라는 것도 말하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동사는 바로 유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상 문제 풀어오시면서 이 정도도 나올 수 있겠다 정리해 주실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휘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 문법까지 한번 시작해보고 끝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어휘는 조금 할만했죠? 근데 문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문법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최소한 문법 원리가 총 5가지에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정도를 알고 가야지 풀 수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품사인데요. 품사가 총 8품사. 8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해하셔야지 나머지를 풀 수 있거든요. 즉, 문법은 약 23%가 나오는데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정확히 검정고시에 나오는 거를 저랑 기본서에서 다 정리를 하셨으면은 아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절한 동사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대답가 또는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중학교 과정의 영어 문법만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법은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 적어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품사를 다 알면은 끝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자, 그럼 품사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 중에서 각각 적재적소에 정확한 역할을 하는 게 품사인데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 명사를 대신해준다. 대명사.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안 나오거든요. 자, 요 정도가 영어의 품사인데요. 이 영어의 품사를 하나씩 다 공부를 하신다는 것이 바로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기본서에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꼭 이해를 해주시고 오셔야 오늘 문제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좋아요. 특히 이 중에서 이 동사가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동사라는 것을 저는 열심히 보실 거예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제가 감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이것은 2012년도 상반기 4번 기출문제인데요. 자,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때는 선택지를 보는 거죠. 선택지 1, 2, 3, 4번을 보시면은 하나의 동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invite라는 동사 형태인데요. 얘는 초대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이 동사는 현재 시제나 또는 동사 원형 형태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형태고, 세 번째는 동사에다가 TIO에 붙여서 명사화된 동사예요. 얘는 그래서 해석하시면 초대가 되고요. 4번의 invited는 원래 ed는 무슨 형태죠? 그렇죠? 과거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초대했다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선택지를 보니까 무엇을 고르는 것이다? 이 블랭크 안에 현재나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은 과거 동사냐, 또는 블랭크 안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냐, 또는 동사 뒤에다가 ing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자, 근데
우리에겐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을 거예요. 자, 뮤추 한번 쳐볼게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는 무조건 I'd like to를 밑줄을 그어주시고 반복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는 요 문장의 표현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I'd like to는요, 정확히 I와 would를 합쳐놓은 형태가 I'd거든요. 근데 I'd like to는 뜻이 뭐냐면요, 뭐뭇을 하고 싶어 하다. 나는 뭐뭇을 하고 싶어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뭇이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이제 1번에 invi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초대하고 싶어. 어디에? 나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d like to 동사 원형. 다시 한번 I'd like to 동사 원형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문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통해서 꼭꼭 공부를 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네. 자, 10번도 같이 볼까요? 자, 이거는 2012년도 상반기 7번 기출 문제고요. 똑같이 빈칸을 푸는 건데 이건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힌트가 2개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going to the art gallery tomorrow? 해가지고 이 tomorrow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이게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 그쵸? 네. 자, 선택지 보시면은 am, was, were, bene이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are you going to 보이시죠? 자, are you going to에서 이것이 be going to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be가 지금 a죠? a라는 것은 지금 비동사 중에 현재형 비동사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영어에서 is, am, are 이라는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써주시고 그 뒤에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면은 우리 이거 현재 진행이라고 해요. 현재 진행 시제. 근데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 시제를 미래 시제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s, ing, am, ing, are, ing를 그냥 미래 시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너는 내일 아트 갤러리 미술관에 갈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질문과 답변은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질문에서 물어본 그 동사를 바로 어디에서 답변해서 말을 해줘야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어본 게 are you going to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지금 비동사예요. 그러면 얘도 비동사로 말을 해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a가 어떤 형태였죠? 비동사의 현재 시였죠. 현재 시제. 그러면은 이것도 현재 시제 비동사를 써줘야 해요. 하나 더. 근데 여기 a를 쓴 이유는 you랑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I랑 어울리는 비동사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I 뒤에는 am이에요, is예요, a예요. 그렇죠? I 뒤에는 am입니다. 정답은 yes, I am 이 정답이고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앞에 있는 의문문까지 봐서 고르는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1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2년도 상반기 8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A번에 2에다가 땡그라미 치세요. 쳤죠? 네, 쳤어요. 그리고 여기 everyday에다 땡그라미 치세요. 이게 매일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질문이 2였어요. 그 질문이 너에게 물어보는 거였죠. 자,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너 매일매일 운동하니? 그 답변은 뭐가 되죠? 답변은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2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좀 더 예쁘게 yes를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yes, I do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절대 U를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A가 B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B의 대답은 I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12번 보시죠. 12번입니다. 자, 12년도 9번 기출 문제가 되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넌 동사의 생략을 아느냐 그거예요. 자, do에다가 동그라미, you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세요. 자,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 그랬어요. 그럼 나에게 물어본 거잖아, 나에게. 그러니까 이 앞에 yes나 no를 써주고 you가 I로 내려오고 yes 경우는 do가 되겠고 no는 don't가 되겠죠? 부정이니까요. 그러면 뒤를 보고 골라줍시다. It's my favorite subject 해가지고요. 이때 it은 과학을 지칭하는 거예요. 과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바로 yes를 말한 것이다. 정답은 yes, I do.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죠? 동사의 형태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는 정리해 볼게요. 어휘, 그죠? 그리고 문법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휘는 다 끝났고요. 문법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강의 첫 강의지만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맞았어도 다시 풀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먼저 풀어보고 채점까지 하신다면 저희 강의가 좀 더 유익하겠죠. 네, 복습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